부모도 아이도 기분이 좋을 때는 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을 때,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또 부모님이 어떤 실수를 하셨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의 잘못된 행동도 고쳐줘야 되고 또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되니까. 이 훈육 방식들이 다 틀린 건 아닌데, 훈육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어떤 훈육 방식을 적용하였는가, 이게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음씨앗 장쌤입니다. 오늘은 훈육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맞은 타이밍에 알맞은 훈육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큰 차이는 뭐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우선 교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불편한 말을 부모님께서 하시게 되는 상황인데, 불편한 말을 듣더라도 처음에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겠죠. 하지만 그것을 빨리 가라앉히고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미워하는 데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것 같습니다. 훈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훈육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타이밍을 잘못 찾으시는 경우 아이들이 대화를 단절하기도 하고, 훈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자책을 해서 굉장히 위축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작용까지 예방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훈육을 잘해서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차이는 정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럼 훈육을 어떻게 할까? 훈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님들께서는 훈육을 왜 하시나요? 아이들에게 지금 이 잘못된 행동보다 더 나은 행동이 있어, 더 이로운 행동을 알려주려고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훈육을 하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가 실제로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어머님께서 막 감정적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아이의 잘못을 어떻게 교정할까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엔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감정적인 호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어머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태세요? 큰 감정 다이나믹을 느끼고 계신 상태인 거죠. 무엇 때문에? 아이의 자잘못 때문에. 근데 이렇게 큰 감정적인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훈육을 하게 될 경우에 일단 좋은 훈육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훈육할 때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은 들어보셨죠? 감정이 섞이면 말도 행동도 마구잡이로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훈육을 하는 이유, 이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알려줘야 되겠다 라는 이 본질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벌인지 폭력인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때렸는가, 매로 때리던 손바닥으로 때리던 감정이 섞여 있는 어떤 체벌이었는가, 이것은 사실 체벌이 아니죠. 미리 사전에 너가 이런 잘못을 할 경우 엄마는 매를 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으시고, 실제로 아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감정이 섞이지 않은,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어떤 약속했던 도구를 가지고 아이를 체벌하는 경우, 물론 그 도구가 정말 체벌을 위한 도구여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로 체벌했을 경우 우리가 체벌이라고 부르지, 그냥 내가 기분이 갑자기 너 잘못했지? 매가 좋아. 아니면 너 잘못했지? 엄마는 너 때릴 수 있어 하면서 감정을 섞어서 때리시게 되면은 이것은 더 이상 체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훈육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고 저희는 이야기하거든요. 부조리함을 지적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자신의 마음에 담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마찰이 더 생기고 또 관계가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겠죠. 존경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래서 아이가 잘못을 하자마자 바로바로 짚어줘야 되는 아주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훈육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내 감정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적절한 타이밍을 가르는 키포인트입니다. 훈육을
훈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내 감정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막상 아이가 막 감정적으로 마트 바닥에 드러눕고 울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신의 어떤 불만을 막 표현을 할 때 이성적으로 훈육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적인 파동을 막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잖아요. 부모님도 아이의 어떤 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 아이가 막 파동을 보낼 때 어머님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감정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난 요동하지 않겠다. 아이가 감정을 건드리려고 할 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한 템포 쉬시면서 감정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감정이 한 템포 쉬는 것으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실 경우에는 엄마 지금 조금 화가 올라오고 있어서 너한테 화를 내게 될 것 같아. 엄마 잠시 방으로 가서 화 좀 식히고 나올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감정을 충분히 추스리신 다음에 나와서 아이를 훈육하고 또 어떤 지도를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 감정이 추스려졌다. 그러면 이때가 아이한테 훈육하고 지적해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아닙니다. 하나 더 보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훈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가, 아이가 아직도 감정적인 상태인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감정이 막 격해져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옆에서 해줘도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정적으로 추스러졌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훈육의 또 하나의 타이밍을 찾아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머님들께서 내 감정 추스리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하세요. 이렇게 노력하셔서 하는데 그 다음에 아이의 감정적인 상태를 고려하려고 보니까 아이가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훈육의 말을 해보려고 했더니 아이가 또 막 난리를 치고 감정적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머님들이 그 과정 중에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얘는 안 돼. 뭐 이런적인 부분들이지 이 아이한테는 안 되는 적용 방법이야. 얘한테 좋은 훈육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하면서 바로 또 매를 드시거나 예전에 채택하셨던 훈육 방식을 채택하셔서 아이를 제압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또 목표를 생각해야 되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아이와 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가, 아이에게 이로운 행동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감정적인 파동에서 어머님이 다시 격해지시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침묵입니다. 근데 침묵이라고 해서 어머님이 말을 딱 닫으시고 어머님 뭐 핸드폰 하신다든지 이렇게 할 일을 하시고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단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 상황을 주시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그 자리에 계셔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엄마가 지금 누구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누구누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기다려줄게 라고 하고 침묵. 그러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계속해서 뭔가 감정적인 상태라면 엄마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기다려줄게 라고 얘기 한 번씩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침묵. 그렇게 아이의 감정이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단계가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내가 끝장을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려 주셔야 돼요. 뭐 어떤 아이는 이 감정적인 상태가 오래가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의외로 쉽게 감정이 차분해지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가 감정이 정리가 되었다면 이때가 정말 훈육하시기가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아이에게 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누구누구야, 너가 동생을 그렇게 무섭게 때린 이유가 있을까? 너가 친구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왔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어떤 아이의 입장을 먼저 들으시는 겁니다. 들어보나마나 아이가 잘못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들으셔야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든 안 되는 이야기든 일단 들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뭐 화났으니까 때렸지, 뭐 내가 가지고 싶었으니까, 엄마는 이런 거 다 안 사주잖아, 그래서 내가 가져왔지 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거 친구 거를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 그래도 너가 동생을 이렇게까지 때릴 수는 없어 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말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막상 감정이 차분해졌다가도 이렇게 잘못한 부분을 지적받았을 때 다시 감정이 격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2단계, 아이의 감정 상태가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 단계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단계와 3단계 사이가 가장 어려워요. 돌아갔다가 다시 또 아이가 차분해지면 이야기를 묻고 듣고 또 지적하고,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도 고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잘못을 들어도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 타이밍이 바로 대안 행동을 알려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잘못된 행동 말고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동일한 욕구와 충동이 일어났을 때 아이가 그 대안 행동을 떠올리고 그 행동을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잘못된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하지만 이 대안 행동을 주시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실랑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대안 행동을 아이가 잘 했을 때 그 행동을 칭찬해 줌으로써 아이의 그 좋은 행동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타이밍, 그리고 그 타이밍에 어떤 훈육 방식을 적용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육 방식, 어떤 타이밍에 어떤 훈육 방식을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훈육 방식들을 적용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서 그것이 딱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쁨을 한번 만끽해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방식들을 사용하시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의 것으로 이 훈육 방식, 그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과 그리고 어떤 훈육 방식을 적용하는지, 이 부분들을 잘 체득하셔서 아이들을 훈육하시는데 품성과 도덕과 인성을 겸비한 아이들로 길러내시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